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수려하고 물 맑기로 소문난 명주 마을이라는 곳에 유서 깊은 최진사댁이 있었답니다. 이 집은 대대로 덕망이 높고 재산도 넉넉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곳이었는데 그 집안에 연화라는 이름의 어진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연화는 얼굴도 보름달처럼 고왔지만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른들의 공양을 정성껏 보살피며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복덩이가 들어왔으니 최진사 댁은 앞으로 더욱 번창할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지요. 연화가 시집을 온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집안에는 경사가 겹쳤는데 바로 늠름하고 건강한 두 아들을 잇따라 낳은 것이었지요. 첫째 아이는 민호라 부르고 둘째는 민준이라 지었는데 두 아이 모두 아버지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영특하여 최진사는 물론 온 집안 식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답니다. 연화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이 아이들이 자라 가문의 기둥이 될 날만을 꿈꾸었. 고된 집안일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힘든 줄을 몰랐지요. 하지만 그 행복의 그림자 뒤에서는 연화의 덕망과 총애를 시기하는 어두운 마음들이 자라나고 있었으니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권위가 며느리에게 옮겨가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최진사의 먼 친척으로 이 집에 머물던 한 여인은 연화가 낳은 아이들이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할까봐 밤잠을 설치며 질투의 불꽃을 키워갔지요. 그녀는 박씨의 곁에서 매일같이 가모니설로 연화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며느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다는 둥, 행실이 의심스럽다는 둥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처음에는 설마했지만 욕심 많은 친척 여인의 끈질긴 모함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며 연화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고 말았지요. 어느 날 마을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늦가을 무렵에 집안의 가보로 내려오던 옥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친척 여인이 박씨와 짜고 연화를 몰아내기 위해 미리 꾸민 일이었으나 영문을 모르는 연화는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비녀를 찾으러 다녔지요. 박씨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연화의 방을 뒤지게 했고 미리 숨겨두었던 비녀가 연화의 이불 밑에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호령을 내렸답니다. 네 인연, 감히 집안의 가보를 훔치고도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 박씨의 서슬퍼런 외침에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억울한 누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친척 여인은 연화가 밤마다 몰래 담장을 넘어 낯선 사내를 만난다는 거짓 소문을 마을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눈과 귀가 가려진 박씨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세우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지요. 평소 연화의 성품을 알던 사람들도 박씨의 위세와 구체적인 거짓 증거들 앞에 입을 닫았고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연화의 평판이 깎여 내려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연화는 홀로 방 안에서 두 아이를 껴안고 흐느끼며 이 모진 폭풍우가 어서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요. 최진사가 멀리 한양으로 일찌감치 떠나 집을 비운 사이 시어머니 박씨는 연화를 내쫓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마당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가문의 수치인 너를 더는 이 집에 둘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박씨의 매몰찬 명령에 연화는 젖먹이 아들들을 안고 무릎을 꿇으며 빌고 또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지요. 친척 여인은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이 웃으며 연화의 보찜을 마당으로 내던졌고 하인들은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답니다.
연화는 그렇게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에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쫓겨나고 말았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충복 김서방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쌀 한 뼘밥과 작은 쌈짓돈을 챙겨 연화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연화를 만난 김서방은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건네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했답니다. 아씨, 지금은 비록 억울하게 떠나시지만 하늘이 무심치 않으실 것이니 부디 기운을 차리고 아이들을 건사하십시오. 김서방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다짐하며 어두운 밤길을 걸어갔지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연화는 품 안의 아이들을 더욱 세게 껴안으며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연화가 떠난 최진사 댁은 승리감에 도취한 친척 여인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과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담 너머로 들려오던 연화의 울음소리를 기억하며 정말 그녀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지 의문을 품었지만 박 씨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요. 집안의 곳간 열쇠를 손에 쥔 친척 여인은 벌써부터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지 궁리하며 연화의 흔적을 하나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가꾸던 장독대와 꽃밭은 주인을 잃은 채 찬바람을 맞으며 시들어갔고 집안의 공기는 예전의 온기를 잃고 서늘하게 변해버렸답니다. 마을 변두리의 낡은 초가집으로 거처를 옮긴 연화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밤에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아이들을 먹여 살렸지요. 어린 민호와 민주는 어머니의 고생을 아는지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자랐으며 오히려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위로를 건네곤 했답니다. 어머니, 저희가 빨리 커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릴게요. 아이들의 기특한 말에 연화는 마음속 깊이 맺힌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다시금 삶의 의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었지요. 한편 명주마을의 최진사 댁은 연화가 떠난 뒤로 조금씩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박 씨의 눈을 가린 친척들이 집안의 재물을 빼돌리고 사치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뒤늦게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이미 집안의 요직은 탐욕스러운 친척들이 차지한 뒤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최진사 댁을 존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집안에 불어닥친 흉흉한 기운을 보며 며느리를 잘못 내쫓은 죗값을 받는 것이라 수군거렸답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서로를 탓하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었으니 가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요. 연화는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칠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밤마다 달빛 아래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천자문을 땅바닥에 써가며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글자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빠르게 익혔고 민주는 형이 배운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총명함을 뽐냈답니다. 연화는 비록 몸은 고달프고 배는 줄였지만 아이들의 눈빛 속에 서린 단단한 의지를 보며 자신의 억울함이 훗날 반드시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남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갈고 닦아 당당한 사람이 되라고 항상 강조하며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길은 오직 진실과 실력뿐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연화의 작은 초가집 마당에도 노란 민들레가 피어났고 아이들은 어느덧 몰라보게 훌쩍 자라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연화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녀가 여전히 정숙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과거의 소문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요. 반면 최진사 댁은 박 씨의 병환이 깊어지고 친척들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마을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고 예전의 영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연하는 멀리서 들려오는 가문의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지만 지금은 오직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라 믿으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어느 날 저녁, 연하는 아이들을 앉혀두고 처음으로 자신이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가문의 자손인지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민호와 민주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가문을 바로잡겠다는 뜨거운 결심이 자리 잡게 되었지요. 연화는 아이들의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를 보며 두려움보다는 든든함을 느꼈고, 이제 곧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연화의 초가집 위로 밝게 빛나며 장차 벌어질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듯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연화의 머리칼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두 아들은 이제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특하고 듬직한 청년들로 성장했습니다. 민호는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 학식이 깊어졌으며 민주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지요. 그들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올리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주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의 아들들을 보며 최진사 댁의 진정한 후계자는 바로 저들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게 되었고 분위기는 점차 바뀌어 가고 있었지요. 결국 민호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기로 결심했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배웅하며 성공을 기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아들의 보찜 속에 정성껏 지은 새 옷과 작은 거울을 넣어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진실의 길을 걷으라고 마지막 당부를 전했지요. 아들이 떠난 뒤 연화는 홀로 장독대 앞에 앉아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의 안녕과 가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빌며 기나긴 밤을 지새웠답니다. 이것이 연화와 두 아들이 겪어야 했던 길고도 험난한 고통의 끝자락이자 장차 다가올 정의로운 복수와 가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엄한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민호가 한양으로 떠난 뒤 연화의 일상은 더욱 분주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걱정이 늘 가득했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찬물로 정성스럽게 세수를 하고 장독대에 깨끗한 정화수를 떠놓으며 아들이 먼 길에서 지치지 않고 뜻한 바를 이루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홀로 남은 연화와 민준이 안쓰러워 가끔 감자나 옥수수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연화는 결코 이를 거저 받는 법이 없었으며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일손을 도와주거나 바느질을 해주는 식으로 자신의 자존심과 품위를 꿋꿋하게 지켜나갔답니다. 이러한 연화의 정성과 한결같은 모습은 온 마을에 서서히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의 고결한 성품에 다시 한번 깊이 감동하며 예전의 오해를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씻어내기고 시작했습니다. 동생 민주는 형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낮에는 억척스럽게 거친 밭을 일구고 밤에는 어머니 곁에서 등잔불을 밝히며 학문에 매진했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갈라진 손마디와 야윈 어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코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밝은 웃음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려 애를 썼지요. 민주는 가끔 마을 어귀에 나가 한양 소식을 묻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에게는
형이 무사히 도착해서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만 전하며 안심시켜 드리는 아주 효심 깊은 아들이었답니다. 연화는 그런 둘째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삶의 의지를 다시금 단단히 굳히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지요. 그 무렵 명주마을의 최진사댁은 연화가 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수선하고 삭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원인 모를 병을 얻어 침상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고 집안의 재물을 관리하던 친척 여인은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며 종들을 함부로 부려 원성이 자자했지요. 그녀는 연화가 쫓겨난 뒤로 기세등등하게 집안을 휘둘렀지만 정작 집안의 화목이나 조상님을 모시는 일에는 소홀했기에 가세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과 울음소리를 들으며 인과응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고 정숙했던 연화를 내쫓은 것이 가문의 크나큰 실수였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연화는 비록 가난한 처지였지만 민준에게 항상 정직과 인내를 강조하며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가르쳤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면서도 아들이 읽는 글소리를 들으면 고단함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아이들의 미래가 밝을 것임을 확신하며 미소를 지었지요. 어느 날은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연화의 집을 지나다가 민준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연화에게 관직에 나갈 제목이니 부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구름이 아무리 해를 가려도 언젠가는 찬란한 빛이 드러나는 법이니 지금의 고통을 잘 견뎌내시게라고 말하며 연화의 굳은 의지에 힘을 실어주어 그녀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호는 끼니를 걸으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주경야독하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억울한 눈물과 동생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며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길뿐임을 잘 알고 있었지요. 민호는 돈이 없어 종이 대신 땅바닥에 글을 쓰며 공부하면서도 기백만큼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여 함께 공부하던 선비들 사이에서도 이미 비범한 인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가문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만이 가득했기에 어떤 유혹이나 고난도 민호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으며 그의 각 문장은 날로 깊이를 더해갔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연화의 초가집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 덕분에 온기가 식지 않고 항상 따뜻하게 유지되었지요. 민주는 산에 올라가 곶감을 넉넉히 해다 나르며 어머니가 춥지 않게 아랫목을 정성껏 데웠고 연화는 아들의 얇은 옷을 기워주며 마음속으로 민호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글에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추운 한양 땅에서 홀로 고생하고 있을 민호를 생각하며 남모를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요. 겨울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희망은 오히려 눈꽃처럼 하얗고 단단하게 피어났으며 조만간 전해질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명주 마을의 긴 밤은 조용히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진사 댁의 친척 여인은 연화의 아들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라도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불안에 떨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연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심지어는 민준이 공부하는 책을 빼앗거나 밭을 망가뜨리는 등 비열한 방해 공작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런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친척 여인의 악행을 보며 더욱 그녀를 멸시하고 연화의 가족을 진심으로 돕기 시작했지요. 악한 자의 조바심은
오히려 스스로를 옥죄는 밧줄이 되어갔고 연화의 가족을 향한 동정로는 마을 전체로 번져가며 최진사 댁의 권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과거 시험의 결과가 마을에 전해지던 날, 명주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커다란 소란과 함께 환희의 함성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전령이 연화의 초가집 앞에 멈춰서서 민호가 장원급제를 하였다는 소식을 우렁찬 목소리로 알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모여들었지요. 연화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감사의 눈물을 흘렸으며 민주는 형의 이름을 부르며 마당을 뛰어다니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고 연화의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는 비로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며 새로운 희망의 빛이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답니다. 장원급제 소식은 최진사 댁에도 전해졌으나 그곳의 분위기는 연화의 집과는 정반대로 마치 초상집처럼 차갑고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 흐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고 친척 여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제 곧 닥쳐올 심판의 시간을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그녀는 과거에 저지른 온갖 모함과 악행들이 탄로 날까봐 짐을 싸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매서워 감히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방 안에서 떨고 있었답니다. 가문의 진정한 주인들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누렸던 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파남정에 스스로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지요. 얼마 후 관복을 차려입고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민호의 행렬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로 나와 만세를 부르며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말 위에 올라탄 민호의 모습은 예전에 수척했던 고생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의롭고 늠름한 관리의 기계가 넘쳐 흘러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지요. 그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어머니가 계신 낡은 초가집으로 향했고 말에서 내려 연화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효심을 다했답니다. 연화는 장성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손수건을 꺼내 눈시울을 적시며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뒤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곧바로 관아의 관리들과 함께 예전의 본가인 최진사 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문의 재산을 되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 어머니가 받았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민호의 곁에는 동생 민준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두 형제의 눈빛에는 어머니의 슬픔을 갚아주겠다는 단단한 결의와 함께 가문을 새롭게 일으키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최진사 댁의 대문 앞에 선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침내 오랫동안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준비를 마쳤던 것이지요. 집 안으로 들어선 민호는 먼저 병석에 누워있는 할머니 박씨를 뵙고 인사를 올린 뒤 그동안 집안에서 벌어졌던 온갖 비리와 악행들을 낱낱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씨를 모함하고 연하를 내쫓는 데 앞장섰던 친척 여인과 그 일당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고 그들이 빼돌린 장부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죄상을 엄하게 물었지요. 친척 여인은 처음에는 발럽대대하게 거짓을 말하며 발럽대대하게 부인했으나 민호의 냉철한 추궁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민호는 분노하기보다 차분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그들의 잘못을 꾸짖었으며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는 신성한 절차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지요.
박 씨는 손자 민호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고 연화에게 지은 죄를 씻기 위해 그녀를 다시 집으로 모셔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서두르지 않고 아들들이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조용히 초가집에서 기다리며 가문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인내심 있게 지켜보았답니다. 그녀는 아들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고 오직 진실만이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연화의 이러한 깊은 뜻을 이해한 두 아들은 더욱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던 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흩어진 가산을 다시 모으는데 전력을 다했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자 민호는 친척 여인을 마을 밖으로 영구히 추방하고 그녀에게 동조했던 무리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길었던 집안의 혼란을 일단락짓고 평화를 되찾아왔습니다. 이제 최진사 댁은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준비를 마쳤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이 집안을 우러러보며 장원 급제한 아들을 둔 연화를 진정한 가문의 안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으며 화려한 비단옷보다는 정갈한 무명옷을 입고 아들들과 함께 마당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듯 연화의 삶에도 마침내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두 아들은 가문의 수호자가 되어 어머니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지요. 결국 가문을 몰락 직전까지 몰고 갔던 악한 무리들은 모두 사라졌고 정의로운 두 아들의 노력으로 최진사 댁은 이전보다 더욱 번창하고 화목한 집안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민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본받아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구휼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살피는 어진 관리와 학자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지요. 연화는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두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으니 이는 긴 세월 인내와 덕을 쌓아온 그녀에게 주어진 마땅한 보상이었답니다. 명주 마을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으며 연화의 가족이 일궈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아침부터 웅장한 취타대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금박을 입힌 화려한 관복을 입은 민호와 민준이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의 남루한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기계가 넘쳐 흘러 길가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들이 바로 억울하게 쫓겨났던 연화 씨의 아들들이라며 서로의 귀에 대고 속삭였고 고향 땅을 밟는 형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슬픔을 간직한 채 정면을 향하고 있었답니다. 행렬이 지나가는 길마다 꽃가루 대신 사람들의 경탄 섞인 한숨이 번져나갔고 이는 곧 가문의 운명이 바뀔 것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지요. 최진사 댁의 대문은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한 듯 색이 바래고 곳곳이 갈라져 있었으며 예전에 번창하던 기운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주인을 잃은 방들은 차가운 먼지만이 쌓여 있어 화려한 관복을 입고 돌아온 두 형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지요. 민호는 말에서 내려 예전 자신이 뛰어놀던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가슴속 깊이 고여있던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고 동생 민주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차가운 한숨을 내뱉으며 무너져 내린 가문의 몰락을 뼈저리게 실감했답니다. 화려한 행렬 뒤로 비치는 퇴락한 기와집의 그림자는 마치 지난날의 영광이 허망한 꿈이었음을 말해주는 듯 쓸쓸하기만 했지요. 집안에 머물던 친척들은 갑작스러운 고관대 작들의 방문에 혼비백산하여 마당으로 뛰어나왔으나
그들이 과거에 내쫓았던 연화의 아들들임을 알아채고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친척 여인은 벌벌 떨리는 손을 감추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민호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다른 친척들도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민호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이 집안의 기강이 어찌 이토록 무너졌단 말이냐라고 호통을 쳤고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마당 전체를 압도하며 탐욕스러운 자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이제야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직감하며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지요. 민호는 곧장 대청마루에 올라앉아 가문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고 옆에 선 민주는 차분하면서도 엄중한 목소리로 집안의 모든 장부와 재산 내역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친척들은 자신들이 빼돌린 재산과 도박으로 탕진한 기록들이 드러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거짓 보고를 올리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온 민호의 날카로운 추궁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지요. 민주는 장부를 하나하나 넘기며 어머니가 이 집을 위해 헌신하실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묻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즉시 몰수하고 그 내역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선포하며 정의의 칼날을 세웠답니다. 배신자들의 비굴한 변명은 허공을 맴돌다 사라졌고 진실의 무게만이 집안을 짓눌렀지요. 그때 저 멀리서 낡은 옷을 입은 늙은 하인 김서방이 눈물을 닦으며 달려와 두 형제의 발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들,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아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라고 외치는 김서방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온 서러움과 반가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민호와 민주는 김서방을 직접 일으켜 세우며 그가 몰래 간직해온 과거의 증거물들을 건네받았고 이는 시어머니 박씨와 친척 여인이 꾸몄던 음모를 밝혀낼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답니다. 김서방의 증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분개하며 최진사댁 주위에 모여들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조사가 깊어질수록 친척 여인이 연화를 모함하기 위해 옥비녀를 훔쳐 숨겼던 일과 마을 사내에게 돈을 주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사실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당시 돈을 받았던 사내를 잡아와 대질신문을 벌였고 사내는 매서운 관아의 기세에 눌려 모든 것이 친척 여인의 사주였다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지요. 대청마루 아래 무릎을 꿇린 친척 여인은 끝까지 발럽대대하게 부인하려 했으나 민준이 내민 증거물들과 사람들의 증언 앞에 결국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으나 민호의 가슴은 기쁨보다 지난 세월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슬픔으로 더욱 무겁게 짓눌리는 듯 했지요. 병석에 누워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할머니 박씨는 자신의 눈과 귀를 가렸던 탐욕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왔는지 깨닫고 침상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자들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며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복덩이를 내쫓고 악귀를 불러들였으니 이 집안이 망하는 것이 당연하도다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지요. 박 씨는 연화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아들들에게 간청했으나 민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어머니는 당신이 준 상처를 평생 안고 사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할머니의 뒤늦은 후회를 냉정하게 밀어냈답니다. 진정한 용서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문의 몰락을 통해 그 죄를 씻어야 한다는 형제의 의지는 완고하고도 단호해 보였지요. 민호는 관아의 힘을 빌려 집안의 재산을 정리하는 한편
그동안 친척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횡포와 고리대금 등의 악행을 조사하여 피해를 본 이들에게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공명정대한 처사에 감복하여 과연 어진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아들들이 났구나라고 칭송하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지요. 반면 가산을 탕진하고 집안을 어지럽힌 친척들은 하나둘씩 집에서 쫓겨나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고, 이는 곧 탐욕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명주마을의 명망 높던 최진사댁은 이제 낡은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진통을 겪으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지요. 민주는 형의 곁에서 집안 곳곳을 정돈하며 예전 어머니가 계시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들을 다시 심으며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면서도 어머니가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제는 비단 이불 위에서 편히 쉬게 해드리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되뇌었지요. 집안의 하인들도 새로 돌아온 주인들의 기계에 눌려 예전의 나태함을 버리고 부지런히 움직였으며, 어두웠던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답니다. 하지만 형제는 아직 마음을 놓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머니를 정식으로 모셔와 가문의 상징인 안방 마님으로 앉히는 일이 남았기 때문이며, 그 과정은 가문의 완전한 정화를 의미했지요. 마을에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며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고, 최진사댁 대문 앞에는 정숙한 가마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린 연화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한 무명옷을 입고 단아한 자태로 집안을 바라보았으며, 그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온갖 풍파가 서려 있었지요. 민호와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청마루로 안내했고,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돌아온 안주인의 모습을 보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답니다. 연화는 무너져가는 집안의 풍경을 보며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으나 곧이어 곁에 선 장성한 두 아들을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이는 가문의 새로운 태동을 알리는 따뜻한 신호였지요. 연화가 안방에 좌정하자 민우는 마을의 어른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경위를 정식으로 보고하며 어머니의 복권과 집안의 쇄신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 집안은 이제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을의 아픔을 돌보는 덕의 근거지가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며 가문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했지요. 친척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누렸던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고, 이제는 누구도 연화와 그녀의 아들들에게 대적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악연은 그렇게 청산되었고, 정의로운 자들의 손에 의해 가문의 질서가 바로잡히며 명주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민호는 지난날 가문을 몰락으로 몰아넣었던 악한 풍조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집안 식구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글을 읽히고 어른들에게는 예법을 강조하며 다시는 탐욕이 가문을 삼키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었지요. 민준 또한 형을 도와 마을의 빈민들을 구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사연을 들어주는 상담소 역할을 자처하며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실천에 옮겼답니다. 가문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검소해졌으나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단단해졌으며, 사람들은 이제 이 집을 최진사댁 대신 연화 마님댁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지요. 어느 날 저녁, 연화는 두 아들을 불러앉히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제 복수보다는 화합과 용서로 가문을 이끌어가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너희가 입은 관복은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나지막이 말하며
아들들의 마음속에 서린 날카로운 복수심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지요. 민호와 민주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받들어 과거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길을 열어주는 아량을 베풀었으며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자신은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것임을 연화는 가르쳐 준 것이지요. 집안의 사당에서는 조상들께 가문의 회복을 알리는 고유제가 열렸고 연화는 정성스럽게 지은 음식을 올리며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비치는 두 아들의 든든한 모습은 마치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믿음직스러웠고 사당을 감싸는 향내음은 가문의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씻어내어 하늘로 날려보내는 듯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유제의 풍악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명주 마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고 연화의 고난 가득했던 삶이 찬란한 결실을 보는 순간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가문의 새 출발을 축복하듯 반짝였으며 억울하게 쫓겨났던 며느리의 귀환은 그렇게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명주 마을 위로 둥근 달이 떠올라 최진사 댁의 고요한 마당을 비추었지만 집안 내부에서는 진실을 가리려는 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등잔불 아래서 어머니가 써주셨던 낡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고 민주는 마당 한쪽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내일이면 완전히 밝혀질 진실의 무게를 견디려 애썼지요. 가문의 몰락은 단순히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거짓과 탐욕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었으며 이제 두 형제의 손에 의해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마지막 시간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가문의 낡은 기와들은 침묵하고 있었으나 그 속에 담긴 진실의 목소리는 곧 세상을 향해 우렁차게 터져나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명주 마을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맑은 공기로 가득 찼으며 최진사 댁의 소슬대문 위로는 눈부시게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지난밤의 어두운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어 주었답니다. 민호와 민주는 일찍 일어나 마당 구석구석을 정돈하며 새로운 가문의 엄격한 법도를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집이 다시 옛날의 덕막 높던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 확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의 일터로 향했지요. 연화는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소박한 은비녀를 꽂고 대청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푸른 산줄기를 바라보며 참으로 길고도 험난했던 세월의 무게가 이제야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답니다. 지난날 탐욕에 눈이 멀어 집안을 어지럽혔던 친척 여인과 그 일당들은 결국 마을 밖으로 영구히 쫓겨나 정처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으며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던 모든 재산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고루 나누어졌답니다. 그녀는 떠나는 길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 남을 원망하며 억울한 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 그녀가 설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에 비참하고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요. 민호는 끝까지 냉철함을 잃지 않고 그들이 다시는 가문의 명예를 넘보지 못하도록 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깊은 뜻이 담긴 결정이었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문이 몰락할 뻔했다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며 연화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모진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또 구했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의 마디 굵은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는 이제 지나간 일은 잊고 남은 여생을 오로지 화목하게 보내자며 인자한 미소로 그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지요. 박 씨는 며느리의 넓은 도량에 다시 한번 크게 감복하여 집안의 안살림 권한을 모두 연하에게 넘겨주었고, 이제 최진사 댁은 예전의 위세를 되찾는 대신 진정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어진 가문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마쳤으며 마을의 평화도 그렇게 서서히 돌아왔답니다. 집안의 외형적인 건물들도 새롭게 단장되어 무너졌던 담장은 튼튼하게 보수되었고 주인을 잃고 시들었던 정원의 꽃들은 민준의 정성 어린 손길 아래 다시금 화사하게 피어나 집안 전체의 향긋한 내음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틈만 나면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고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청렴한 관리로서의 명성을 드높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민호를 보며 진정한 양반의 기계가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연화가 머무는 안방은 이제 마을 안악들이 힘든 일을 상담하러 찾아오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으며, 그녀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자신의 고난을 이겨낸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답니다. 어느덧 명주마을에 노란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연하의 집 아랫목은 두 아들이 해온 택감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가 끊이지 않고 가득했답니다. 민호와 민주는 어머니가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두꺼운 소미불을 새로 마련하고 창호지도 꼼꼼하게 다시 발라드리는 등 지극한 효심을 다해 모셨으며, 연화는 그런 아들들을 바라보며 쫓겨나던 그 추운 겨울밤의 기억을 이제는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웃음꽃을 피웠지요. 이웃들은 최진사 댁 대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덕을 쌓으면 반드시 복이 돌아온다는 평범하지만 귀중한 진리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평화로운 겨울밤을 보냈답니다. 민주는 형의 뒤를 이어 문과에 급제하여 형제 관료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왕께서도 이들의 효심과 실력에 감동하여 연화에게 정경 부인의 봉호를 내리며 그녀의 숭고한 삶과 인내를 국가적으로 기리게 하였지요. 이는 단순히 한 여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고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승리였으며, 명주마을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기록되어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게 되었어도 예전의 겸손함을 결코 잃지 않았으며, 항상 마을의 노인들을 먼저 공경하고 어린아이들을 자애롭게 보살피며 가문의 진정한 안주인으로서의 품격을 몸소 보여주었으며, 사람들의 존경은 날로 깊어갔지요. 마을의 늙은 충복김 서방도 이제는 허리를 펴고 떳떳하게 집안일을 돌보며 연화 씨와 두 도련님을 모시는 자부심에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냈고, 연화는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작은 집 한 채를 내어주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배려했답니다. 김서방은 젊은 하인들에게 예전 연화가 얼마나 인내하며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를 들려주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당부했고, 그의 이야기는 집안의 새로운 기풍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과거의 연화를 모함했던 이들이 떠난 빈자리에는 이제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진실한 마음들이 가득 찼으며, 최진사 댁의 곳간은 닫혀있는 대신 굶주린 이들을 위해 항상 열려있는 마을의 구심점이 되었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연화의 두 아들도 가정을 이루어 귀여운 손주들이 마당을 뛰어놀게 되었고, 연화는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이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지요. 그녀는 손주들을 품에 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는 재물이 아니라 정직과 사랑임을 반복해서 가르치며 가문의 정신을 올바르게 전수했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그들의 꿈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명주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인자한 할머니의 미소가 가득 차올랐으며 그렇게 가문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연하는 가끔 혼자 조용히 예전 자신이 머물던 산골의 작은 초가집을 찾아가 지난 날을 회상하며 자신이 지켜온 신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비록 잡초가 자라고 퇴락했지만 연화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두 아들을 기둥처럼 키워낸 거룩한 장소였기에 그녀는 그 집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어 후손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남겼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초가집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으며 그곳은 명주 마을 사람들에게 인내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었지요. 최진사 댁의 가세는 이전보다 훨씬 번창하여 마을에서 가장 큰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으나 예전처럼 권세를 부리거나 거만하게 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모두가 연화의 뜻을 받들어 겸허하게 생활했답니다. 민호와 민주는 고관의 직위에 올랐음에도 고향에 올 때면 말에서 내려 마을 어귀부터 걸어 들어오며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고 이런 그들의 행동은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나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지요. 연하는 가문이 이토록 안정된 것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소명을 다했음을 느끼고 평온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자애로움이 가득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답니다. 어느 깊은 밤, 연화는 밝게 비치는 달빛 아래 대청마루에 앉아 두 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으며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고 밤새도록 이어졌지요.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의 인내가 저희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고 연하는 너희의 바른 마음이 이 가문을 다시 살린 것이란다라고 답하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했답니다. 창밖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은은한 등잔불 아래 비치는 세모자의 그림자는 그 어떤 그림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다웠으며 명주마을의 밤은 그렇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켜낸 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조용하고 깊게 깊어만 갔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연화는 두 아들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천수를 누리다 평온하게 잠들었으니 그녀가 남긴 덕의 씨앗은 명주 마을 곳곳에 뿌리내려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묘소에는 해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명절 때마다 그곳을 찾아와 그녀의 고결한 삶을 기리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요. 두 아들은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대대로 가난한 자를 돕고 학문에 정진하는 가풍을 이어갔으며 최진사 댁의 이야기는 훗날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욕심 많은 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답니다. 긴 시간이 흘렀어도 명주 마을 사람들은 달이 밝은 밤이면 여전히 연화 아씨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흐르는 시냇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오고 있지요. 여러분도 오늘 밤 연화가 보여준 그 깊은 인내와 따뜻한 모성애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며 잠자리에 드신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밝고 희망찬 하루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답니다. 이제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깊은 어둠이 주는 평온함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 보시길 바라며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켜주는 포근하고 아늑한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정직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인내 끝에 찾아오는 열매는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며,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절망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연화의 삶이 증명해 주었으니,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명주마을의 연화 마님을 떠올리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밤은 이제 무르익어 만물이 고요히 잠든 시간이 되었고, 여러분의 호흡도 달빛의 흐름에 맞춰 점점 깊어지고 평온해질 것이니, 오늘 들려드린 따뜻한 이야기 한 조각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자리에 누울 시간이 되었으니, 연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시름도 달빛에 실어 멀리 날려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란답니다. 깊어가는 밤의 고요함이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내일 아침에는 연화의 초가집 마당에 피어났던 민들레처럼 환하고 희망찬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칠게요. 두 아들의 든든한 효도와 어머니의 어진 마음이 깃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기를 바라며,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깊고 단잠에 드시어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평온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